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부자 경제신문 찾아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실적 발표 전에 있어서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계속 올렸는데 그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예상은 7조 1천억 원까지 컨센이 올라왔었는데 네, 그렇죠. 열어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4개 분기 만에 매출도 60조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네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분명 줄었습니다만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10% 넘게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워낙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호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가 좋은 것이냐, 스마트폰이 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관련 주식들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LG전자 좀 약간 다른 컨셉으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아졌다고 봐야 되고 사실 2018년도가 고점이었고 2019년도부터 저점으로 다시 실적이 회복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맞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현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현재 단기 조정 국면인데 과연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나겠냐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히스토리컬 밴드를 이미 고점을 넘어 있는 상태거든요. 즉 2020년 이후의 실적을 끌어와야 현재 주가 차트의 모습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간단하게 실적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 달 말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추정의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낸드에 대한 재고가 빠른 정상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디램 가격 자체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 자체도 기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 효과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플렉서블 올레드가 말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을 개선시켰던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크게 확대했다는 의미보다는 중고, 중저가 폰과 플래그십, 즉 고가 폰과의 제품 믹스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였던 7조 1천억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7조 7천억 원의 컨셉, 그 실적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셨죠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다들. 예. 증권사분들도 다 놀라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한편으로는 점차 이제 컨센 자체가 올라오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원래 삼성은 결과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은 작습니다. 반도체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낸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메이크업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던 주 이유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제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컨센서스를 낮추면서 그 우려감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우려로 볼 것이냐, 기업에 국한된 내용으로 보는 거냐에 따라서 또 시각이 달라질 텐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와 맞물려서 가전 그리고 휴대폰까지 괜찮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물론 이후에 있을 또 세부 부문별 발표는 확정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고요.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 삼성전자 다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지금 주가 뭐냐면 주가 측면. 예, 주가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올라왔다가 지금 소폭 조정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2019년, 20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미 PE 같은 경우는 15배를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로 보더라도 포워드 PB, 즉 향후에 대한 부분이 1.3배, 즉 히스토리컬 밴드의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성장주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기존에 삼성전자가 끌어왔던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 국면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예. 있지만,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처럼 KDDI 일본 쪽에 5G 통신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게 됐죠. 예. 즉 5G 통신 장비를 네트워크의 새로운 신분야거든요. 이에 따른 먹거리가 그동안 적자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메이크업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가격에 대한 수요가 자체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올레드 투자를 통한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밸류를 단순하게 15배, 16배, 17배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예. 기본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달 말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정 국면이 있다면 저는 그 사이에 떨어질 때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릿고개는 지나갔다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주가가 더 안 오를 수 있지만, 여기에다 성장 날개가 조금 추가가 되는 5G 이야기하셨죠. OLED 예. 관련해서 포인트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앞서서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LG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바로 직전에 발표를 하면서 수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는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안 좋은 징크스가 있었는데 깨졌어요. 처음으로 2분기보다 3분기가 나아진 건데요. 3분기 기준으로만 하면 역대 최대 매출. 효자였던 가전 부문은 5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 이 예, 잠정시적이니까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는 없습니다만, TV 부문도 환율 효과 덕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스마트폰 부문도 적자가 축소됐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보세요, 삼성전자와?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큰 거죠. 예. 예, 각 분야별로 해서 비즈니스별로.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대한 적자 규모가 워낙 컸습니다. 그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언제 이 부분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컸었거든요. 못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V50 자체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폴더블 폰과 이제 듀얼 스크린에 대한 이 양대 산맥으로 요즘은 이제 인식되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이제 V50 자체의 5G 폰 자체가 듀얼 스크린을 나타내고 있는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이지만 예.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은 분명 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V60, 즉 50에 대한 다음 그 50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개선시켰던 이 부분이 이제 곧 다시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그동안의 수익이 안 좋았던 적자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 국내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하면서 기본적인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도 같이 감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스마트폰에 대한 걱정은 기존처럼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즉 지금까지 바라봤던 부정적 인식은 이제 해소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IT 자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대장주 예. 둘, 삼성전자와 LG전자 자체가 이렇게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 부정적인 분들은 말씀드리죠.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기대치를 올라간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오늘 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LG전자 상승 제한될 것이다라는 예. 코멘트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반영돼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낮아져 있을 대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예. 낮다라는 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반영돼 있는 부분은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고,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볼 때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점차 커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LG전자에 대한 주가 자체도 지금 자체가 보면 과거 히스토리컬 밴드를 뭐 고점을 찍은 삼성전자처럼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형국도 아니에요. 그만큼 LG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재차 나아지는 기조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살아날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기사인데요. SK네트워크스 웅진코웨이 인수 전에 불참. 원래 유력 인수 후보였는데 빠지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가격 부담 때문이었을까요? 기존에 있는 SK매직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일각에서는 이거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지금 웅진 특히 지주사가 많이 빠지고 웅진코웨이 약세로 출발이 됐고 SK네트워크스는 뚜렷한 움직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네트워크스는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웅진코웨이는 매수입니다. 매수요? 예, 어떤 왜냐하면 관점이세요? 사실 이 흥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웅진코웨이 예. 흥행을 키우는 게 웅진코웨이 주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외로도 안정적인 실적 기반 자체는 웅진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웅진코웨이가 이를 통해서 떨어진다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SK네트워크스를 왜 이 상태에서 중립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때 안 좋게 봤던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재무 부담,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죠. 이제 337% 2분기 말로 기준할 때 그와 같은 차입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있는 업체가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과연 높겠냐. 그렇다면 인수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무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SK매직과 웅진코웨이가 렌탈 사업이 1위고 SK매직이 2위거든요. 예. 합치면 독과점입니다. 독식이죠. 예. 가능하겠냐. 그런데 SK네트워크스가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웅진코웨이 인수를 통해서 주력 사업인 SK매직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SK네트워크스는 이에 대한 부분들이 탈락되면서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실적을 떠나가지고 웅진코웨이를 통해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이제 중립에 대한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웅진코웨이는 사도 된다. 주가 떨어질 때 사자.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기사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카메라 바람 타고 1조 클럽 보는 MC넥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카메라의 수요가 앞으로 늘 거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려면 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방해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도 많이 늘 것이다라는 관점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성장주예요, MC넥스는. 예, 성장주다 보니까 사실 이 성장주가 그동안 주가만 봤을 때는 접근하기 힘들 수가 있지만 아직도 2019년 포워드 P로 보게 되면 5.6배에 불과합니다. 히스토리컬하게 보더라도 밴드 하단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성장 모멘텀은 내년, 내후년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신사업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MC넥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기사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기사 중에서 다 한 종목씩 관심주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의 힌트 얻어봤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